무엇보다 그 소시오패스적인 기질이 위험하다고까지 느껴져요. 그냥 자연재해 같은 것 같아요. 자연재해. 계속 남들한테 불 붙이고 지진 일으키고 물 뿌리고 이러고 다니면서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러고 다닌다는 걸.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는 솔로 리뷰 한번 해볼게요. 이번 회차 정말 재밌었죠. 그리고 거의 모든 나오는 장면이나 사람마다 다 얘기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거리라는 게 좋은 의미로 이 사람 배려심 너무 깊다, 이 사람 인성이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이게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 사람 왜 저러지? 좀 이런 느낌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 좀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옥순도 좀 얘기거리가 있었고 정의도 있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이번 회차 주인공은 영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회차의 키워드는 배려심 제로, 나만 아는 욕심쟁이 영숙,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영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랑 사건이 있었어요. 먼저 저번 회차 예고편에서 끝났던 광수, 영숙이랑 광수랑 막 눈물 흘리면서 끝났었잖아요. 울면서. 그거에 대한 전말도 나왔었죠. 그리고 영숙이랑 이번에 영철이 다시 대화를 하는 장면도 되게 많았어요. 초반에 완전 둘이서 이렇게 영숙이랑 영철이 뭐가 잘 되는 것 같았었잖아요. 자기소개 전까지. 또 영숙이 경수랑 대화하는 장면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또 순자랑 대화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지금 4명의 인물과 영숙이 대화를 하면서 거의 제대로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영숙의 어떤 생각과 입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광수랑 영숙이 데이트를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광수는 이해가 돼요. 이제 광수의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게, 이렇게 영숙이 거절을 했는데 솔로나라니까 영숙한테 한 번 더 데이트를 신청해보려고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밖에서 하지 못할 행동을 솔로나라에서도 당연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바뀌었으면 광수도 더 이상 영숙에게 이렇게 대시하거나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할 게 없잖아요. 이 솔로나라 안에서. 물론 영숙을 배려해서 내가 할 게 없더라도 영숙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진짜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양쪽 다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거나 남의 데이트를 방해하는 것보다는, 저라면은 결국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선택지는 없으니까 관심도 없고 그런데 선택해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남의 데이트를 방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관심이 있었던 영숙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 후에 영숙에게 이제 또 한 번 거절을 당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될 때는 또 광수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해는 됐어요. 왜 광수가 영숙을 선택했는지. 근데 어쨌건 둘이 데이트 되게 그냥 무난하게 했어요. 무난하게 차 타고 가서 무난하게 이렇게 데이트를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영숙이 울잖아요. 근데 진짜 황당했어요. 우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편집을 했거든요. 일단 우는 장면 나오고 패널들도 왜 우는 걸까요? 퀴즈가 시작됐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광수가 되게 영숙이랑 이제 서로 마음이 없다는 거를 데이트하러 가는 길에 확인하잖아요. 영숙이 제가 거절한 거를 잘 알아들으셨는지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리고 광수가 알아들었다, 근데 그냥 솔로나라라서 이렇게 한 번 더 선택을 했고 즐거운 데이트 그냥 하루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해서 그런 건 동의하에 데이트를 즐겁게 했는데, 데이트하는 과정이랑 돌아오는 길에 광수가 되게 영철 얘기를 많이 해요. 영숙님이 이 안에서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영철이랑 있을 때 이렇게 웃는 모습이 가장 행복해 보였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영숙이 막 울잖아요. 그래서 다들 패널과 광수와 왜지? 왜 우는 거지? 이렇게 띠용했는데, 광수의 따뜻한 위로 때문에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영철한테 못해준 게 후회된다 이러면서 지금 자신을 좋다고 데이트 신청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광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광수님 말을 듣고 내가 영철에게 다시 대화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러면서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광수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한 거고 그걸 지금 며칠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광수도.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 근데도 광수가 정말 괜찮다고 느꼈던 게 끝까지 영숙 앞에서 아무런 티를 내지 않고 영숙의 어떤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숙소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그때 나오는 패널들 표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다들 너무 마음 아파하거든요. 근데 보는 시청자인 저도 그 장면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와, 진짜 광수 너무 속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영숙이 너무 나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곧 영철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러자마자 또 영철이랑 광수가 같은 방 쓴다는 거를 데이트하는 동안 얘기를 다 했는데 또 그 방을 찾아와서 영철한테 대화하자고 이렇게 영철을 찾아오잖아요, 영숙이. 진짜 영숙에게 광수는 뭐지? 이렇게 사람을 바보 만들고 무시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수가 들리는 곳에 가서 막 광수가 오늘 나를 찾아와서 영철에게 뭐 잘해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영철이랑 하잖아요. 광수 듣는 데서. 진짜 영이에요. 광수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영숙에게 있어서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요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광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영숙한테. 그냥 공기, 뭐 그냥 없는 존재 같아요. 이제부터는 영철과의 대화예요. 이제 광수와의 대화가 끝났고 영철한테 갑자기 막 온갖 플러팅을 다 쏟아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영철은 이미 한번 빈정이 상했죠. 영숙에게 빈정이 상하고 뭐 그래서 좀 틱틱거려요, 영철이. 제가 앞에서 계속 영철은 가벼워 보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이. 근데 여기서 영철이 그래도 되게 괜찮아 보였던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도 영숙은 광수가 나를 선택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제가 볼 때 영숙은 그 행동이 나쁘다는 것조차 몰라요. 그래서 또 광수에게 꺼내는데 영철이 그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는 광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그 얘기 이제 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영숙이 어쨌든 이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어요. 광수한테 아무리 영철이 직설적으로 일침을 가해도 영숙은 타격을 하나도 안 받아요.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미안한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또 영철한테 막 그렇게 플로팅을 해놓고 이제 영철은 계속 의심을 한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영숙의 행동에 대해서. 근데 그럴 만한 게 자기랑 엄청 잘하더니 자기소개 끝나고서는 완전 또 없는 사람 취급하잖아요, 영숙이. 그래서 영숙은 소시오패스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소시오패스의 정확한 정의를 모르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딱 영숙의 행동과 완전 일치해요. 물론 제가 정신과 의사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뭐 소시오패스다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소시오패스나 뭐 이런 것들은 0, 100이 아니라 이렇게 퍼센테이지 같거든요. 소시오패스적 기질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꽤 높은 것 같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아예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소시오패스라 그러는데 지금 영숙이 딱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영철이랑 막 플러팅을 막 이렇게 하고 대화를 하더니 이제 또 내려가요. 공용거실로. 사람들이 막 모여요. 공용거실로 같이 내려왔는데 순자랑 경수가 막 화기애애 대화를 하고 있고 영철이랑 영숙이 또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영철이랑 대화하면서 계속 또 경수 신경 쓰는 거예요. 순자랑 무슨 얘기하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영철이랑 또 서로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그냥 뭐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는 대화를 막 해요. 지금 그게 영철한테 플러팅을 잔뜩 하고 난 바로 다음이에요. 그러더니 또 순자랑 잘 지내고 있는 순자 옆에 있는 경수한테 가서 대화를 하자고 해서 올라가서 둘이서 또 대화를 시작을 해요. 그 상황에서 또 광수 얘기를 또 해요. 경수한테 뭐 생각지도 못한 광수가 나를 선택했잖아요 이러면서 엄청 막 깔깔깔 웃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착하다, 나쁘다 라기보다 무지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만약에 이걸 선악으로 구분한다면 그냥 절대 악이에요. 왜냐면 자신이 나쁘다는 것조차 몰라요. 이건 진짜 그냥 천재지변 같은 사람인 거죠.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수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영철한테도 하고 경수한테도 하고 그 여자들끼리 모였을 때도 또 해요. 근데 그게 너무 나쁘다. 진짜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여자 숙소 앞에서 대화를 해가지고 여자방 앞에서 이제 경수랑 대화를 하던 중에 정숙이 자러 올라와요. 근데 그러다가 둘이 대화하는 걸 보고 다시 내려가는데 경수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정숙님 올라오는 것 같은데 우리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대화해도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영숙이 상관없죠? 이러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지금 불편해하잖아요. 자기 자러 왔다가 못 자고 눈치 봐서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게 왜 상관이 없는 일인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또 1시간가량 얘기를 하고 경수와의 대화가 끝나고 또 영철이랑 대화를 해요. 영숙이. 근데 이미 영철 입장에서는 자기 앞에서 경수한테 대화 신청 해놓고선 아까 자기한테 잔뜩 플러팅 해놓고 그러고서는 또 자기랑 대화하자 그러는데 저라도 이 영숙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제가 영철이어도.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둘은 자기 말만 하고 듣는 거 없이 말만 서로 각자 하다가 결국 안 맞는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잘 된 것 같아요. 이건 누구의 입장이든 영숙이든 영철이든 잘된 마무리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순자를 찾아가요. 이번엔 영숙이. 지금 이 짧은 하루 안에 도대체 몇 명의 마음을 상처 주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순자를 찾아가서 자기가 경수한테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또 그러면서 이제 뭐 정보 공유를 하지 않자는 얘기로 이렇게 둘의 대화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순자가 또 마지막에 잠자기 전에 영자랑 대화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소연 같은 걸 좀 하는데 우리가 보는 거랑 저 안에서 이제 출연자들이 느끼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막 영자랑 순자가 영숙 언니는 뭐 자기 얘기는 잘 안 해. 그러면서 남의 얘기만 너무 물어보고 다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영숙도 저번 회차에서는 자막 중에 뭐 투머치 토커 이런 자막이 있었어요. 영숙을 두고. 근데 투머치 토커가 아니라 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뭐 똑똑하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정보를 캐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고 내 정보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남들이 나보다 우월해지거나 유리해질까봐.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나는 솔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공간이잖아요. 사회는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 이성 문제만 얽혀 있고 10명 남짓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공간도 한정돼 있고 되게 작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행동하는 패턴이 남의 정보는 많이 캐기, 내 정보는 안 알려주기 그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멍청한 방법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만 아는 거예요. 영숙은 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없어요. 다 그냥 공기예요. 나만 알고 있어. 나만 보여. 해서 나만 정보를 캐고 뭐 얻었으니까 성공, 내가 이득, 내가 우월해졌다. 이제 남들한테 정보 안 줘야지. 이런 패턴이 있는데 너무너무 수준이 낮은 대처, 상황 판단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그 소시오패스적인 기질이 위험하다고까지 느껴져요. 그냥 자연재해 같은 것 같아요. 자연재해. 그냥 계속 남들한테 불 붙이고 지진 일으키고 물 뿌리고 이러고 다니면서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러고 다닌다는 걸. 옥수는 조금 나빠 보여요. 인성이나 이런 게. 자꾸 남들을 부추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는 것 같아요. 옥순 같은 경우는 절대 악은 아니에요. 되게 순수 악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이 나쁘다는 걸 알고 하지만 그걸 좀 즐긴다는 느낌이 있다면 영숙은 순수 악이에요. 자신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몰라요. 즐겁지도 않아요. 그냥 순수 악 그 자체예요. 근데 저는 영숙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저는 이번 회차를 처음 볼 때 질투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순자 아니면은 정의가 좀 질투심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둘이 좀 주목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영숙은 질투라는 키워드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봐오는 모습도 질투가 많은 사람 같진 않아요. 그냥 조금 재앙 같은 사람이다. 소시오패스적 기질이 강하고 너무 배려심이 없다. 근데 이 배려심이 없다는 말로도 부족해요.
왜냐면 배려심이라는 걸 알아야 그게 있든 말든 하는데 아예 그 배려심이라는 생각이나 감정 자체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이제 다음 회차에서는 이제 경수를 두고 영숙이랑 순자가 또 완전히 제대로 이제 둘이서 선언을 했잖아요. 나도 경수를 알아보겠다 이렇게 영숙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는 정이랑 옥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영숙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많아서 영숙으로 끝내고 다음에는 정이랑 옥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회차는 물론 남자들이 잘하고 좋은 모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영수도 이상한 모습이 많았고 영철도 마찬가지고 영식은 좋은 모습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또 모르겠어요. 편집이 됐으니까 우리가 다 모든 모습을 아는 게 아니니까 좋게만 보이긴 하는데 영식도 약간 직설적인 부분이 있어 보여요. 정이랑 정숙이랑 대화할 때 보면 질문이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사람 같아요. 배려심도 많고 이해심도 많고 광수도 너무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상철이나 영호는 이제 방송 분량이 많지가 않아서 조금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영수, 영철도 이상해 보이지만 정말 이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지금 여자 출연자들이 대맹활약 중이잖아요. 영수, 옥순, 정희, 순자, 뭐 영자도 지금은 크게 나쁜 점이 없는 건 정숙밖에 없어요. 아, 현숙이 퇴소했구나. 왜 한 명이 모자르지 했는데. 아무튼 이번 영상은 이렇게 영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아니면 뭐 재밌게 보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도 제가 잘 참고해서 영상을 찍을 때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